여러분, 밥만 먹으면 졸린 적 있으시죠? 심지어 식사하고 나서 회의에 들어가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혹은 밥 먹었으니 당연히 졸리지. 이렇게 넘기곤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현상은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3분이 식탁에 앉아 있다면 그중 1분은 이미 혈당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혈당은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있고 장기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이라는 평생 건강에 직결되는 주제를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부. 혈당 왜 중요한가? 먼저 혈당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즉 혈액 속의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듯 우리 몸도 포도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라는 문을 열어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복부의 지방은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수면은 부족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잘 맞지 않는 상황,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머무릅니다. 식사 후 피곤함, 졸음,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금세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혈관벽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결국엔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갑자기 세게 흘렀다가 갑자기 약해지고 이걸 반복하면 관 안쪽이 상하게 됩니다. 혈당도 똑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때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가끔 식사 후에 졸려서 낮잠을 잤고 밤에는 물을 자주 찾는 정도였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30mg/dl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겁니다. 더 정밀 검사를 하니 눈에는 이미 망막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혈당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2부. 혈당의 나쁜 음식 3가지. 여러분, 혈당을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먹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 당뇨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내가 뭘 잘못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분명히 밥도 조금 먹는다고 하시는데 혈당은 계속 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식의 종류와 형태에 숨어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나쁜 음식은 정말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를 꼽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거나 바꿔 드셔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음식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한국인의 밥상에서 흰쌀밥은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이 흰쌀이 바로 혈당의 최대 적입니다.
쌀은 원래 껍질, 배아, 쌀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흰쌀은 이 영양소가 다 제거된 상태예요. 남은 건 순수한 전분, 즉 포도당입니다. 흰쌀밥, 국수, 라면, 흰빵 이런 음식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바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포만감은 빨리 오지만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 다시 배가 고프고 또 먹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인슐린은 점점 지쳐버립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 금방 배고파져서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순식간에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얀 쌀밥을 많이 먹는 그룹일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동양인에게 특히 쌀밥이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를 섞어 드세요. 처음엔 거칠고 부담스럽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니까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나쁜 음식 단 음료와 액상과당. 두 번째는 단 음료,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콜라, 사이다, 달달한 카페 음료,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과일 주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간은 이 당을 바로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과는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결국 당뇨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시럽, 크림, 이것만 빼도 하루 섭취 당분이 20에서 30g은 줄어듭니다. 식사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도 큽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하루에 설탕 음료를 1캔만 마셔도 당뇨병 위험이 26%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6%라면 10명 중 23명은 단 음료 때문에 당뇨가 빨리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음료를 몇 잔 드시나요? 물, 차, 무가당 음료가 아닌 달달한 음료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대안은 단순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보리차, 옥수수차, 무가당 녹차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고 달달한 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즐기세요. 습관만 바꿔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나쁜 음식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세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삼겹살, 소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염분이 많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 혈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특히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방부제, 나트륨,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시지, 점심에 햄 샌드위치를 무심코 드신다는 겁니다. 고기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와 가공된 형태입니다.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맛도 좋고 혈당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드신 식단에서 소시지나 햄, 가공육이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혈당 관리가 안 되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혈당에 특히 나쁜 음식 3가지. 첫째,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 둘째,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 같은 단 음료와 액상과당. 셋째, 붉은 고기와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
이 세 가지만 줄여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가공육 대신 생선과 두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부. 혈당에 좋은 음식 3가지. 앞에서는 혈당에 나쁜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흰 쌀밥, 단 음료, 가공육. 이 3가지만 줄여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혈당을 잡아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이 음식들이 자주 올라간다면 혈당은 분명 더 안정될 겁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 첫 번째는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은 껍질과 배아, 쌀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죠. 특히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확 치솟습니다. 그런데 현미밥을 먹으면 서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통곡물을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또 국내 연구에서도 보리밥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혈당 변동이 훨씬 적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잡곡밥 드실 때 좀 거칠고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치아나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럴 땐 보리쌀이나 귀리를 살짝 불려서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부터 현미 100%로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처음에는 쌀밥에 보리 한 숟갈만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비율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 견과류와 생선. 두 번째는 견과류와 생선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아몬드 30지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10% 낮았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줌, 딱 이만큼 견과류를 챙겨보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훨씬 든든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입혀진 건 피하시고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혹시 생선을 자주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통조림 참치나 연어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에 절인 것보다는 물에 절인 걸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견과류와 생선,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혈당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 녹색잎 채소와 발효식품. 세 번째는 녹색잎 채소와 발효식품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하루에 시금치를 한 컵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4%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14%라는 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혈당에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실제로 유럽 당뇨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이 좋은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낮았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혈당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에도 발효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전통 밥상 자체가 사실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훌륭한 식단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당에 좋은 음식 3가지. 첫째, 귀리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 둘째, 견과류와 생선. 셋째, 녹색 잎채소와 발효식품. 이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면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4부 생활습관과 실천 전략.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생활습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사 순서 전략.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드시는 분 많으시죠?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메뉴를 두 그룹에게 주고 한 그룹은 밥부터, 다른 그룹은 채소부터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소부터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30% 낮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기억하세요. 밥부터 드시지 말고 샐러드나 나물부터 드셔보세요. 2. 식후 10분 걷기. 두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확 치솟아 버립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해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식후 15분 걷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TV 보시기 전에 잠깐만 걸어보세요. 3. 근력 운동.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시는데 근력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만 하셔도 됩니다.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근육이라도 매일 움직여주면 혈당은 안정됩니다. 4. 수면.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괜히 단 게 땡기고 먹고 나면 후회하게 되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 음악 듣기, 좋아하는 취미.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매일 10분만 해보세요. 혈당도 마음도 한결 안정됩니다. 5부 추가 실천 포인트. 여기에 몇 가지 추가로 드릴 팁이 있습니다. 식사 간격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배가 고프다고 간격을 무너뜨리면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소량으로 자주 먹기.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외식 시 주의하기. 외식할 땐 국물과 양념을 줄이고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자가 혈당 체크하기. 가정용 혈당기를 활용해 보세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해 두면 내 몸의 패턴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6부 총정리. 여러분, 오늘은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 대해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전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말씀드린 건 왜 혈당이 중요한가였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연료지만 관리가 안 되면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가 큰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부에서는 혈당에 나쁜 음식 3가지를 짚었습니다. 흰 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 콜라, 달달한 커피, 주스 같은 단 음료, 그리고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 이 3가지만 줄여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반대로 혈당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주 2회 이상의 생선, 그리고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와 발효식품. 이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4부에서는 생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채소부터 먹는 식사 순서, 식사 후 10분 걷기,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하기, 6에서 8시간 숙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 생활 습관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추가 실천 포인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식사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소량씩 나눠 먹기, 외식할 때는 국물과 양념 줄이고 밥은 반 공기만 먹기, 그리고 자가 혈당 체크로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혈당을 지키는 힘이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루 10분의 산책,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주제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기100세 연구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혈당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